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DTRD 백주현입니다. 오늘은 신도림에 위치해 있는 35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구축 아파트가 아니고요, 이 아파트는 35평형이지만 전용 면적이 70% 뿐이 되지 않는 전용 면적이 조금 작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포베이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들의 크기가 조금 작게 잡혀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용부로가 넓어 보이기 위해 어떤 것들을 했는지, 지금처럼 보시고 계시는 이 그레이톤의 인테리어들을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의 현관부입니다. 저희가 이 집의 현관부는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도장 컬러들을 활용하고 그 안에 매립되는 이런 거울 같은 것들로 확장성만 느낄 수 있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 전 사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요만큼은 벽면이었고 안쪽에 신발장이 조금 작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방을 설명드릴 때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간 활용을 아주 잘 이뤄내서 쭉 일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긴 신발장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면은 좌측으로 방 2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방 2개는 문은 2개였지만 서로 합쳐져 있는 벽으로 가로막혀져 있지 않은 공간이었는데요. 적재를 다시 세워서 공간을 분리해서 한쪽 방은 서재방, 그리고 한쪽 방은 운동할 수 있는 방, 이렇게 구성을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복도 역시 깨끗하게 마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요. 스텝도어와 함께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도무스에서 나온 핸들 적용해서 심플함을 최대한 강조시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위치해 있는 운동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우리 신혼부부 2분만 딱 거주하실 공간이기 때문에 실의 크기보다는 실들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그 실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더 많아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의 요청사항인 운동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을 할애했고, 자, 이렇게 보이는 벽면으로 원래는 발코니로 나가는 터닝도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히들도어 형태로 바꿔줘서 벽면에 세로로 끊어지는 일체감들과, 자, 측면으로 전체 거울들의 끊어지는 세로의 라인들을 맞춰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마무리 지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욕실이에요. 이 욕실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구조의 욕실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원래 구조가 이랬습니다. 이쪽으로 하부 받침이 있는 탑볼 형태의 세면대가 있었고 개버린 장변기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는 이 공간을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거실에서부터 이어지는 포세린 타일을 욕실과 단차 없이 연결해서 샤워 공간을 분리하고 양쪽 욕실의 세면 공간은 모두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바닥의 레벨 차이를 다르게 해드렸다는 점, 그리고 언더볼 형태의 세면대를 선택해서 상부의 물기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실 때도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부 천장에 미러솔을 활용해서 천정고의 길이를 조금 더 확장되어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 이런 것들만 변경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실에서 나와서 반대편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노력한 공용부 공간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용부 공간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는데 1대1까지는 아니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요 정도의 공간만큼 잘려서 주방이 조금 협소하고 안쪽에 세탁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보조 주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형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거실과 주방이 1대1보다 조금 더 넓은 형태로 주방이 자리를 잡아서 가로로 길게 인식되는 주방의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위치해 있던 세탁 공간까지 확장을 해서 세탁기를 주방장의 가장 좌측 부분에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밀어넣고 아일랜드의 길이감을 확장하는데 가장 큰 힘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주방 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긴 형태의 아일랜드를 저희가 구성할 수 있었어요. 이쪽에 숨겨져 있던 1m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은 그레이톤의 마감재들이 많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바닥재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라믹도 우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기를 조금 더 어두운 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톤에 맞춰서 우리가 바닥 타일과 뒷면의 가구 색상들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이렇게 아일랜드의 전면부에 가구 도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아일랜드 앞면의 도어들도 우리가 세라믹으로 같이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도어의 앞면에 세라믹을 겹쳐서 시공한 것들이 아니라 세라믹에 직접적으로 타공을 해서 세라믹 한 장만으로 도어 형태를 마감해서 쓸 수 있게끔 좀 더 가벼운 형태의 구성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보면은 이쪽 부분이 아까 우리 현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겹쳐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이 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조명이 들어간 장을 만들었는데 하단부의 폭이 상단부의 폭보다 10에서 15cm 정도 작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관을 구성할 때 현관의 적당한 크기의 폭과 신발장의 두께와 이 유리장의 두께와 그 사이의 벽체의 두께가 필요해서 그 공간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앞으로 조금 많이 튀어나오고 주방의 길이가 조금 더 좁아져야 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단부에 낮은 형태의 벽체만 구성을 해서 신발장을 그 위로 올려 태워서 띄움 시공을 했습니다. 신발장의 뒷면과 우리 상부에 있는 깊이의 장과 벽면이 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아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실의 폭과 주방의 폭이 일자로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완성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리장 옆에는 그레이경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주방의 좌우폭이 길어 보이는 효과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이 부분의 반사를 통해서 공간의 다양성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그레이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라믹의 톤과 가구 도어의 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가구 도어를 만드는데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서 자재들을 비교해보고 어울리는 도어 패널을 하나 딱 찾았는데 단종이 이미 된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저희가 전국 재고를 다 뒤져가지고 겨우 여기에 수량과 AS 볼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안쪽 공간은 공용부에서 노출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실용성에 위주로 두고 공간 구성을 하려고 노력해요. 다만 요즘에 가전류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놓고 쓰시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 안쪽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매립하고 안쪽에 작은 짜투리 공간까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로봇 청소기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서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이빨이 나간 것처럼 아일랜드 걸레바디가 잘려서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방 뒤쪽이나 안 보이는 공간 쪽으로 숨겨 시공할수록 조금 더 디테일이 챙겨진 공사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방 앞에 잡혀있는 공용부 공간이에요. 자, 이 공간은 공간의 구조나 그런 것들을 크게 변경시키지는 않고요. 소파나 식탁의 배치에 대해서만 고객님께 조언을 드리는 정도로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고객님께서는 인테리어에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관련된 업종에도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IoT 시스템 같은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류들도 직접 구매를 해주시고 저희가 설치하고 전기공사를 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는 이런 스위치는 융에서 나오는 모멘터리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IoT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고 스위치로 작동시킬 수도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 세팅을 고객님께서 먼저 더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시공 요청을 주실 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집의 구조 변경을 막 대대적으로 진행하진 않고 이렇게 우리가 주방 발코니의 확장과 안방 쪽으로 들어가는 동선의 구조만 조금 변경시켜 드렸어요. 이 도어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지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려서 공간의 길이감을 조금 더 확장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뒷면에는 원래 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안방으로 출입하는 출입구가 있었고 뒷면은 안방에 딸려있는 커다란 화장실 공간이었어요. 화장실이라기보다는 화장실 앞에 있는 전실이라고 봐야겠죠. 전실 공간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이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벽체를 허물고 안방에 들어가는 도어 위치를 바꿔주면서 길이감을 최대한 뽑아서 이 집의 공용부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돌아서 그러면은 안방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안방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깨끗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자, 우리 고객님께서는 여기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아주 정돈돼 보이는 공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빔 프로젝터를 받아줄 수 있는 벽체를 구성했는데, 원래 초기에는 이 빔 프로젝터를 하단으로 매립하고 스크린도 매립하고 이런 것들을 제안드렸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원하시진 않고 깨끗한 마감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요. 여기에 우리가 필름으로 헤드를 만들어서 포인트 공간을 심플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도 숨겨진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침대 옆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핸드폰도 충전을 해야 되고 시계도 충전을 해야 되고 가습기도 놓을 수 있고 제습기도 놓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들의 콘센트를 만들어 놓고 전기줄을 늘여놓고 사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도 사용하다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콘센트를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협탁의 상부를 열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선들을 안쪽으로 넣고 콘센트가 내부에 매립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 선의 길이들을 최대한 짧게 유지해 놓고 지내실 수 있게끔 항상 정돈돼 보일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했고요. 이쪽뿐만이 아니라 우리 빔 프로젝터나 이런 쪽에도 전공구들을 만들고 콘센트 위치들을 다 안쪽으로 숨겨드렸어요. 해서 아주 심플한 구성이 우리가 나올 수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도 역시 우리 고객님 요청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모멘터리 스위치를 적용해서 블라인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누르면은 열려서 햇살을 받고 일어나실 수 있게끔 공간 구성을 완성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요. 이렇게 복도 끝을 지나서 보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나오는 공간이 굉장히 애매하게 사용되어지는 공간이었어요. 한쪽에는 화장대와 이상한 옷걸이들, 그리고 여기에는 행거 형태들이 걸쳐져 있어서 이게 욕실에 바닥도 연장되어 있으면서 습기가 있는 공간에 옷들이 보관되고 여기서 화장을 해야 되고 하는 조금 애매한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완전히 욕실을 분리시키도록 벽을 구성하고요. 이쪽에 복도 끝에서 볼 수 있는 붙박이장을 구성하고 작은 화장대를 따로 분리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욕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르죠. 변기가 안쪽에 있고 세면대가 있고 반대쪽에 샤워 공간이 있는 욕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공간 구성을 그렇게 바꾼 형태는 아니에요. 변기의 위치도 그대로고요. 세면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볼 형태에 있는 것들을 언더볼 형태로 내려서 청소나 사용을 용이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정도만 했어요. 하나 차이점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건식 공간으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실부터 지금 바닥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자, 이쪽에 있는 샤워와 욕조 공간에서 물을 썼을 때 이것들이 튀면은 매일 청소를 해주는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조적 벽체로 세워서 완벽히 막아줬습니다. 하는 김에 이렇게 조금만 더 연장을 해서 내부를 조적 욕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분리된 샤워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나누어 줬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상부장도 양쪽으로 꽉 차게 우리가 제작을 해서 넣고 천장에 미로설을 활용해서 주상복합의 높은 천장과 더불어서 더 높게 느껴지실 수 있도록 공간의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35평형 주상복합 아파트 둘러보셨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자, 이 현장은 제가 고객님께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객님께서 워낙 쓰시고 싶은 제품들에 대한 니즈도 확실히 있으셨고 색상에 대한 요구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와 고객님과의 조율을 통해서 술술술 풀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저희 포트폴리오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디테일지는 우리 고객님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좋은 현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TRD 백주현이었습니다.